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만은 지금의 류정엽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대만 중화민국의 파병 요청이 거절당한 이유입니다. 예, 지금 제가 녹화하는 날이 2021년 6월 25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시겠죠? 한국전쟁 발발 71주년이 된 날이에요. 뉴스를 보니까 저 미국 국방부,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미국 현지 시간 24일 그 논평을 내놨었어요. 보아하니 한미동맹은요, 평화의 핵심축, 린치핀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한미동맹을 모처럼 이렇게 좀 부각하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또 여기 브리핑에서는요, 그 한국전쟁 발발 후 71년간의 그 동맹, 자, 이 약속은요, 정말 철통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공동 희생 그 바탕 위에서 자, 만들어진 것이라고 논평을 내놨습니다. 자, 그만큼 최근 들어서 미국이 그쵸, 한국에 대해서 되게 그 동맹을 되게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다시 저희도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중화민국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장개석이라고 불리죠. 자,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대만 현 정부가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1949년 중국에서 이제 그 공산당에 패퇴한 이후에 사실 자기만의 그 독자적인 정부를 중화민국을 지금 현재 대만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도 전부 중화민국 당시에 사용했던 그 헌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화민국이란 단어, 이 글자는 국제적으로 통용은 되고 있지 않지만요. 네, 자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중화민국 장제스가요. 자, 한국전쟁 당시에 중화민국 군대를 그 한국에 파병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요청을 미국 측에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해리 트루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6.25 발발 직후에 트루먼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한국 전쟁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3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내겠다, 파견하겠다라는 그 서신을요, 그 중화민국 유엔 대사를 통해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했고요. 또 장제스는 그 와중에 미국 해군과 공군을요, 한국으로 전부 다 이제 이동시켜야 된다, 다 진군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장제스 입장에서는 일종의 멸공이 좀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진먼 포격전이나 그래서 사실 그 패퇴한 이후에도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작은 규모의 전쟁들이 계속 있어서 그 대만 해협의 그 긴장은 당시에도 고조된 상태였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요. 자, 그럼 미국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서신을 받은 미국의 반응은요,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찬성할 것 같은데? 아니요,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에치슨을 비롯해서 그 여러 참모들이요, 그 장제스의 중화민국 군대가 6.25 전쟁에 참가, 지원하는 것 자체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 트루먼 대통령은 역시 반대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대만의 6.25 전쟁 개입이 중공군과 이제 정면 충돌을 일으킬까봐 우려했던 것이 일종의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3차 세계대전을 촉발할까봐 사실 장제스의 군 병력 지원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화민국의 파병 요청은 제대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이 전부 다 반대를 했을까요? 사실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인천 상륙작전 진두지휘했던 그 메가더 유엔 총사령관이었어요. 자, 사실 이 메가더 장군 같은 경우는 트루먼과 견해가 많이 달랐어요. 자, 그래서 메가더는 미국이 이제 대만의 그 병력 원조 제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또 그렇게 주장을 계속 했었고요. 물론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해도 안 되니까 사실 장제스는요, 미국의 실무자인 그 메가더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일본에 주둔하던 그 대표들이 있었어요. 그 중화민국 대표들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메가더를 당장 방문해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고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메가더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중화민국은
한국을 돕기 위해 자, 군대를 파병하겠다라는 의사를 거듭 표명하게 됩니다. 자, 또 재미난 거 하나는요. 자, 그 달이었어요. 자, 7월 4일에 이제 파견을 장제스가 저기 메가더한테 이제 자기 자신의 인물들을 이제 보내서 이제 입장을 전달한 뒤에 1950년 7월 31일입니다. 약 3주 정도 지난 후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메가더 장군이 자,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요 대만을 극비에 방문을 해요. 예, 방문을 해가지고 장제스와 이제 그런 관련 긴밀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자, 이 둘은요 사실 트루먼하고 트루먼 정부 입장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메가더 장군 같은 경우는요, 자, 당시 그 신분이 자, 극동 이쪽 아시아 쪽에 아시아태평양 총사령관 신분이었기 때문에 자, 사실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 소련 유엔 대표에 의해서 그 안보리 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어요. 자, 이거 그 국비에 방문한 사실하고 자, 허가 없이 무허가로 방문한 사실을 이제 거론을 하면서 소련은 이제 미국을 이제 공격하는 도구로 삼아요. 그 메가더를 가지고 막 공격을 합니다. 자, 미국이 알았겠지만 암묵적으로 그냥 조용히 있었을 거예요. 메가더 뭐 통제도 안 되고. 자, 하지만 소련 같은 경우는 달랐죠. 자, 소련하고 미국하고는 당연히 예, 자, 극과 극이었으니까요. 자, 그래서요, 자, 입장이 난감해졌죠. 트루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 국제적인 우려를 이제 불러킨 메가더 행동하고요. 또, 그 대만 정책이 너무나 다 상반된 거여서, 이제 메가더를 이제 해임하기로 이제 막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임이 나중에 됩니다. 자, 하지만은요, 이 군대 파병 문제만 입장이 달랐으면 괜찮은데요. 사실 군사 전략도 트루먼하고 메가더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군사 전략과 관점에 있어서요. 메가더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였었고요. 오히려 자유민주 그 하에서 그 공산당을 멸해야 된다는 그 사상이 좀 강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저기 트루먼보다는요. 하지만 트루먼은 대통령 입장이었죠. 그래서 자, 이제 메가더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메가더 같은 경우는 6.25 전쟁에서요. 자, 해군 같은 경우 중국 해안을 막고요. 공군으로 자, 중국의 북동부 지방을 폭격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와중에 장제스 중화민국 군대 그 3만 명 이상의 군대를 한국에 상륙시켜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폭격을 하고 자, 중화민국 군대가 자, 뒤에서 서포팅을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그 메가더의 전략이었습니다. 주장이었고요. 자, 하지만 메가더의 주장을 들은 트루먼 같은 경우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위험하다. 자, 자칫하면 자, 3차 세계대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메가더는 말이 안 통하죠. 그 트루먼하고 얘기도 말이 안 통해. 그래서 결국에는 트루먼에게 공개적으로 이제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일종의 월권 행위죠. 자, 계속 이제 움직임을, 이런 행보를 보입니다. 자, 말로 해도 안 되던, 자, 이제 골칫덩어리인 메가더. 자, 트루먼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1951년 4월 11일을, 자, 메가더를, 자, 보직 해임시켜버립니다. 자, 결국에 메가더는 한국에 있다가, 그쵸. 자,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이유에 대해서 지금 대략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만은 지금 블로그에다가 이제 썼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서 잠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크게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봤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요, 대만 쪽에서, 중화민국 쪽에서 연구자료,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왔던 자료들을 좀 정리 종합해서 좀 간단하게 다시 써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5년 만에 또 전쟁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자, 트루먼은요, 1945년 4월 12일에 자, 이제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자, 몇 개월 안 가서 바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거지한 대통령, 자, 2차 세계대전, 자, 말미에 지금 딱 들어온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평화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죠. 전쟁은 안 된다라는. 왜냐? 미국도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자, 하지만은 한국 전쟁은 1950년에 발발했죠. 자, 불과 5년 만에 다시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그 여론 자체가 반대가 심했어요. 자, 트루먼은 정치인이었죠. 자, 사실 군인이 아니었어요. 자, 싸워서 이겨야 된다 보다는 오히려 자국의 이익을 더 옹호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5년 만에 또 전쟁을 하기가 참 그렇죠. 자, 또 하나는요.
꺼림직한 국민당과 공산당 문제. 자, 국민당의 정식 명칭은 사실 중국 국민당입니다. 그 다음에 당시 군대 명칭도 자, 국민당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국민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단 북한 당시 상황을 보면은요, 북한은 중공군의 아낌없는 지원을 막 받고 있었어요. 자, 서포트를 받고 있었고, 자, 이때 트루먼이 이걸 상당히 의식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장제스의 군대, 중화민국군을 남한 저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곳에 동의를 해버리면요. 자, 어찌 보면은 국공내전이 또 그 전에 있었잖아요. 자, 패태에서 지금 중화민국이 자, 대만으로 넘어간 건데, 자, 이거를 역시 제2의 국공내전으로 확대하는 것이랑 다름없었어요. 자, 이것도 의식을 트루먼이 하고 있었어요. 사실 트루먼에게 가장 골칫덩어리였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양안 관계, 즉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 문제였거든요. 근데 미국 측은 이거 개입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요? 소련 소련 다루기도 바쁜 문제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너네는 너였어요. 자, 물론 미국이 자 중화민국을 지원을 원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요. 자, 그거는 이때 당시보다는 그 이후 이야기 쪽에 가까워요. 자, 그래서 자, 중공군 같은 경우는 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자, 북한을 지원을 했었죠. 막 파병을 하고요. 자, 그래서 1950년 자, 공식적인 날짜가 10월 19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때 전쟁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북한의 김일성 하고요. 그 박헌영 아시죠? 그래서 박헌영 그 이 두 사람이 이제 마오쩌둥에게 공개 서신을 보냅니다. 자, 중공군이 개입해달라는 자, 공개 서신을 보냅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갑자기 미군의 개입으로 자, 상황이 반전되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자, 트루먼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아몰라 하는 게 오히려 알고도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속편했을 겁니다. 자, 이런 사료들이 있었고요. 자, 세 번째가 있었습니다. 자, 북한을 지원한 소련. 자, 소련이 또 문제가 있었어요. 자, 북한의 무기와 장비가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서포트가 된 게 사실 소련으로부터 있었거든요. 트루먼은 이거를 되게 의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트루먼이 참가를 해 마라. 자, 미군 파병 자체도 그랬어요. 결국엔 UN 연합군으로 참가를 했죠. 미군만 간 게 아니라요. 자, 이거는 전부 소련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자, 이 한반도 정책은요, 남북한의 그 현상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갈린 상태에서 북한은 북한이고 남한은 남한인 게 자, 트루먼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현상 유지, 그냥 그대로 가세요. 였어요. 그래서 북한군을 완전히 멸해야 된다. 자, 멸공을 해야 된다는 게 트루먼의 입장이 아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종식을 위해서 북한군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것 자체가요, 소련군을 개입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봤고요. 딱 결국 이렇게 되면은 3차 세계대전을 자, 이렇게 유발시키는 자, 일종의 트리거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요, 네, 자, 김일성하고 박헌영이 자, 중국에 이제 서신을 보낸 겁니다. 자, 이거 뭐 위키피디아에도 있고요. 뭐 중국에도 이제 가보시면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잠깐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자, 상황 설명 다시 해버려 드릴게요. 사실 그때 당시에요,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에 이제 되게 소극적이었다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트루먼이. 그래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 물론 겉으로는 뭐 외교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은 자, 불만이 꽤 많았기 때문에요. 자, 그 이후에 이제 트루먼이 이제 내려오고 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휴전을 주요 목적으로 삼게 됐어요. 사실 이승만이 원했던 거는 멸공이었지만 이 아이젠하워가 원했던 거는 휴전이었어요. 자, 이게 입장이 또 대치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승만은 휴전 반대와 북진 통원을 계속 앞세우면서 자, 외교 전략을 펼쳐 나갑니다. 자, 하지만 아이젠하워로서는 뭐야,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해. 자, 병력은 우리가 더 그 컨트롤을 하는데 뭔데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해? 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결국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가 이제 3일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했었는데, 자, 여기에 이제 뿔난 아이젠하워는 결국 방문 일정 중에 3일간의 방문 일정 중에 이승만과 단 1시간만 독대를 하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뭐 별 그런 게 없었어요. 자, 당연히 열 받겠죠. 자, 그래서 1953년 자, 4월부터 이제 휴전회담 자, 관련된 게 이제 가속 과제 되니까요. 자, 이승만 같은 경우도 빨리 휴전이 아니라 빨리
자, 북진해서 자, 끝내버려야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한 저항도 거세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휴전을 반대하는 시위가 여기저기서 벌어졌고요. 국회에서는요, 자, 이승만 정부는 이제 북진 통일을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이제 통과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자, 입장을 확실하게 고수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자, 이승만은 이제 이어서 6월 18일 25,000명에 달하는 이제 반공 포로들을 그냥 자, 대통령 직권으로 그냥 석방시키는 조치를 단행합니다. 자, 누구는 뭐 직권 남용이다 이러는데 뭐 어찌됐든 이승만 그 정부 자체의 목적은 예, 북진 통일이었어요. 자, 북진해서 다 쓸어버리자. 자, 공산당 멸하자가 이제 가장 큰 그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휴전을 대놓고 막고자 했습니다. 자, 근데 미국 입장에서 어때요? 어이가 없는 거죠. 자, 네가 뭔데 마음대로 반공 포로들을 석방시키니? 자, 사실 휴전 협정의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네, 그래요. 포로 교환 문제였었어요. 가장 중요한 의제였었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 포로를 교환을 했어야 됐고, 또 미국 자국도 자, 이제 북한에게 끌려간 자, 포로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지였습니다. 자, 결국 자, 미국은 이승만에게 대놓고 경고를 막 하기 시작했고, 이승만은 자, 유엔에서 이제 한국군을 분리시켜가지고 독자적으로 나 우리 전쟁을 할 거야라고 이제 북진을 하겠다고 이제 맞섰습니다. 자, 그 이 무렵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요. 자, 미국은요, 이승만을 제거한다는 자, 플랜 에버레디 계획을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승만을 구금을 하고 뭐 미 군정 상태로 되돌린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에버레디 플랜의 주요 골자였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뭐 대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래요. 자, 사실 지금은 민진당 정부가 이제 들어섰는데, 자, 민진당 정부 같은 경우는 좀 역사가 짧죠. 그래서 30년 조금 넘었는데요. 자, 그 전까지는 국민당, 일당 독재 체제였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공산당이나 그때 국민당이나 별 차이 없다는 게 여기 대만 현지인들의 지론이긴 한데, 또 물론 이제 중국에서 같이 이제 국민당군하고 같이 넘어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아니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6.25 전쟁 기념이라기보다는 그죠, 71주년으로 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 역사를 잊은 민족, 자, 미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심스럽게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중화민국이 이제 파병 거절당한 이유는 자, 5년 만에 또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트루먼. 자, 그 다음에 미국 자체는 자, 양안 관계에 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도 그런 입장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북한을 지원한 소련을 되게 꺼림직하게 여겼다. 그래서 3차 세계대전 촉발할까봐 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생각 한번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대만은 지금의 류정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